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널 따라가리라. 거지에 너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절 말씀에 시편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쉽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는 경건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건은 좋은 모습이니까 신앙이 있다 이런 뜻인데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뭘 할 때 경건이라 하느냐? 7절에 보니까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환난을 당한 상태인데, 환난을 당한 상태에서, 즉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죽게 부르짖는 것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부르짖는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하면은 그냥 잘 지내고 좀 넘보기에 잘 지내는 중에 내가 경건하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죽게 부르짖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삶의 어떤 이력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내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와 버리면요, 내한테 이력이 없어요. 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했다, 그것이 나의 이력이랍니다. 직장을 다녔다, 이 직장에 있다가 직장을 바꿔야 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바꿨다, 그 직장을 옮긴 이력이 되는 거예요. 기술을 익혔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기술을 가지느냐? 그런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술이 이력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에 내 살아간 삶의 환경, 여러 가지 이력이 남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나는 경건하오니, 그럴 때마다 주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란. 인류는, 국가는, 개인은 다 역사가 있어요. 다 역사가 있어요.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하면 국가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도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온 인류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대체로 내 개인의 어려움은 인식을 하지만은 국가의 어려움은 내하고 관계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질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고, 인류가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는 내하고도 관계없고 우리 국가도 관계없고 이거는 그냥 자연이 있어지는갑다, 저런 것은 당연히 있는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어려움, 국가에 대한 어려움, 내 개인에 대한 어려움, 이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런 어려움을 주께 아뢰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국에 지금 폭우가 쏟아진다, 일본에 지진이 난다, 네팔에 지진이 난다, 어디 화산이 폭발한다, 저 남미의 저 끝에 있는 땅덩어리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하고 생물들이 막 죽어간다. 내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면요, 내가 책임을 떠가면은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체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없을 리가 없어요. 내 한 사람하고 분명히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니까 그런 사건들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내 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70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없어지봐,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지면 인류 70억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에서 생겨난 문제는 내하고 있어서 내가 책임을 느끼는 그런 자세로 그런 사태를 봐야 돼요. 남의 나라라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른 집안에서 다른 곳 생기는 문제라고 내가 관계없다고, 그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같대요.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에 후대에게 역사가 이어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지금 당장에 내하고 믿지 않지만 내가 그런 사태를 보면서 내가 다음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시대의 이런 일은 어떤 문제하고 연결됐을 것 같다. 시대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야 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있어야 될 것, 이것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절대 않다.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게 내하고 관계없을 리가 있는, 그런 정보를 받고 자손들이 준비하게 대비해야 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할 때 개인의 살아온 것에 대한 이 역사는 그 개인의 성질머리, 이렇게 이야기한 성격, 안 그러면 뭔가 버릇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되어질 때 국가의 어떤 역사는 옛날에 있는 역사가 지금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는 절기로 남는 거예요. 절기.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 이 국가가 있는 동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온 국민들이 국가 단위 안에서 그 단위 안에 사는 국민들 전체가 그것을 절기로서 다음 시대에 연결해주는 이런 내용이 절기인 거예요. 절기가 없는 국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체제, 단위 어떤 형성에 우리가 국가다, 어느 국가다 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치자라든지 국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 자체에 하나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못 만드는, 하나로 만드는 한 국가, 한 국민들, 한 땅에서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이런 것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동질성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절기가 있다면은 인류 전체가 어떤 하나의 절기에 온 인류가 동질성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각 나라가 국토적으로 자기가 옮기고 하루에 24시간 활동하는 시간 자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틀 안에 있으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지형적인 그 요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인은 내 바로 이웃들하고 만날 경쟁하는 것 같으나 국가 절기가 되면은 하나의 절기로서 자기를 서로 동질성을 함께 하면서 그걸 우리가 같은 국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인류에게 하나의 절기가 형성된다면은 온 인류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는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지만 바로 내 이웃으로, 바로 하나로 그와 내가 동일한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소망이 있다니까. 그것은 절기는 역사가 없으면 절기가 형성 안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공통적인 시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기가 형성이 안 돼요.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느 거 하나를 절기로 삼을 거냐라고 할 때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어떤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의 위험, 여러 가지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절기를 가진 자가 뭘로 그 전쟁을 해요? 전쟁을 없애는 내용이 사실은 간단하다니까. 이미 있는 인류사 여기서 인류사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하나의 절기를 만들면요 그건 전쟁 끝나는 거예요. 무기 경제개발 한다고 해서 경쟁 이거 전체가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전쟁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대 국가가 없는데 인간을 겨냥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비싼 돈 주고 뭘로 해? 적이 없는데 간단한 세계의 어떤 전체에 대한 이 어떤 평화적인 사상, 평화적인 어떤 장치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다 누리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인류가 하나의 절기를 형성하면 된다. 그 절기 형성하는데 어디 누가 돈 낼 가나요? 아무 돈 낼 사람도 없어. 이미 있는 인류의 역사, 인류사 속에서 절기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민족이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볼 때, 절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처럼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의 국가 한민족이 이 내용을 갖고 세계 인류의 표본으로 보여줘도 될 만한 것은 왜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청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미국에서 한국이 위대한가 하는 내용을 하던 그 질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 이런 낙후되어지는 어떤 사회 전체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거 약한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어서 전 세계 중에서 뭔가 좀 소리 지르는 만한가 싶은데 전부 다 그래서 경제만 하면 나라가 항상 이래 부강한 줄 알고 달려가는데 빈부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OECD 국가 20개국이라 하는데 20개국 중에서 꼴찌라는 꼴찌. 빈부격차가. 행복지수가 청년들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고.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청년들이 실업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시대에 가지고 이런 사회 가지고는요. 이런 사회 가지고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사회가 형성되어졌느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절기 이걸 아주 소홀히 우리나라가 1년에 보내면서 어느 거 하나를 두고 어느 하나의 절기를 두고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나가고 앞으로도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하는 절기가 있나요? 아무 절기도 없잖아 지금. 뭘 모토로 해서 어느 절기는 분명히 이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절기다라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절기가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뭐 추석임 절기라든지 부모님 찾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절기는 지금 다른 나라가 더 성행해요. 한때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민족 대이동인이 자꾸 막 그런 소리까지 짓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갖고 우리 민족의 정체잖아. 자, 어떤 이런 국민들이 국가의 힘, 국가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내줄 만한 절기가 없으니까, 이 절기가 없는 이유는 결국은 역사 자체를, 이게 과거에 있는 역사 자체에 대해서요, 이걸 별로 하는 거예요. 예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지만은 이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류를 향해서 인류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뭘 모토로 했고 어느 것이 훈련돼 가지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자체에서 뭔가 젖어 있는 어떤 삶이 있어야 인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경건한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환난 날에 죽게 부르짖는다.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전부 다 피해 뿌리려고. 어려운 일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저 편안하고 나는 항상 비 오는데 비에 피해 뿌리고 나는 몸만 움츠리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했어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야 내 후손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막아야 다음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피해버려요. 전부 다 몸을 살.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내가 이거 돈 얼마나 더 있는데 이 돈을 지켜야지. 돈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지금 상해인데 가족 지키러 나오고. 국가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내하고 관계없다. 나는 관계없고 어려운 사람은 따로 있다. 저 사람은 어렵지. 나는 관계없는.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풍토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 역사를 거부하는데 왜 역사를 거부해서 절기가 사라지느냐?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도 지도자급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사람들. 법률가 역사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의사 역사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정치가 역사 몰라도 됐어요. 가장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정치가가 역사 몰라도 얼마든지 정치하는 시대. 가업만 지르고 누가 뭐 로비 자금만 주고 뇌물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치가 되는 이런 사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재력가들은 뭐예요? 경제, 돈만 버는 당장에 있는 거지 역사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로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니까 역사를 누가 현재적으로 이걸 봐드리냐? 절기라는 자체는 바로 역사의 현장을 내 나를 통해서 지금 후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절기. 바로 역사의 흐름이 절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절기 3.1절이 어디 지켜지나요? 우리의 어떤 정신을 나타내나요? 7월 17일은 제헌절이 그렇나? 강복절이 그렇나? 안 그러면 뭐 개천절이 있나? 절기를 꼽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 청년들 중에서 뭐 하면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이 청년들 쪽으로 가보면요, 행복지수가 제일 낮다 하는 이 청년들한테 가면 아마 이 손을 못 꼽을 거예요. 근데 5.18은 기억하거든. 4.19는 기억하거든. 그 국민 절기가 아니지. 그 절기 5.18, 4.19를 기억하려고 하면 3.1절을 더 앞세워야지. 얼마든지 우리 민족의 절기에 지금 시대에 가서 말하는 그런 절기, 지금은 그런 절기는 과거에 있는 유사한 절기에 비하면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생기는 그런 절기, 오히려 또 뭐예요? 작년에 생긴 그 뭐예요?
세월호. 오히려 세월호 참사. 아니, 이번에 국회의원 뭐 세월호 참사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법안을 연결해서 세월호 참사 법을 막 같이 엉겨서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렇다니까, 이런.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아쉬운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인도 사건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대국적인 큰 어떤 국가적인 큰 어떤 부분에 정치가들이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인도 총리, 뭐 외국의 어떤 총리들하고 이런 연결돼가지고 뭐 정치가들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역사 부분을 분명히 들고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라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국가 간에 조약을 맺고 어떤 일을 막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국민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치가가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정치활동하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순방 다니면서 하는 게 고작이지 않겠냐. 그 대통령 국가의 어떤 책임, 어떤 대표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나가려고 내가 뭐 너무 속단한지 모르지만요. 물론 각 나라 각국에 대사들이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제가 내용을 볼 때, 어떤 이 국가적인 어떤 현안을 가지고 막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정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정부에 시킨 내용만 갖고 열심히 따라하는 거 말이에요. 바빠요, 그 사람들. 뭐 누가 오면은 뭐 접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그러면서 이 본국에서 뭔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어떤 원수들이나 어떤 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전 세계 인류라 이거 우리가 이래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발안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인류라 이거 이렇게 하면 몰아갈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꺼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사회사업가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으로 나서가지고는 이상한 지금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말이에요. 서울 시내 지금 곳곳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데, 이 어떤 원인 자체에 대한 규명을 하려고 그래서 발표를 해서 정책을 내놔로 하지 않고 그건 시시하고 덮는다니. 도대체 어떤 행보를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사업가가 서울시장 정도 되는 이런 사회사업가 이런 이력을 가진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사회사업가를 통해서 우리나라만 배경을 잡을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가지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뭔가 사회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포부를 가져야지. 조그마한 그 나라에 서울시장 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큰 꿈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그게 답답하니까 아마 저와 같이 부족하고, 그게 내가 환난을 당한 자가 죽기 어려한다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저를 비추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이리 어려운데, 분명히 이게 내세우긴 내세워야 되는데, 내가 그럼 도대체 내 힘이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동영상을 남기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어떻게 하든지 이 놀라운 뜻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슈로 해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게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절기 하나를 다시 붙잡아서 이 절기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이 오직 이 길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절기를 형성만 시켜준다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이 그냥 이거는 문제인 듯이 하고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이 절망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의 절기를 형성시키기만 할 수만 있다면은 인류 평화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도 당장 될 수 있단 말이야. 전부 다 총칼 다 놔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른거린 이것이 단순에 끝날 수 있다니까. 단순에 그 절기, 하나의 절기를 세운다면 뭘 갖고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뭘 갖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절기가 없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절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절기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절기가 온전히 유지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지금 각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때는 뭐 참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강목절이라든지 하는 이런 절기가요, 정말 참 국가 전체가 막 달라붙어갖고 절기를 나타내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경제에 묻혀가지고 뭐 경제에 대한 뭐 행사 같은 뭐 사람들이 와 몰리는데 이제는 그런 절기를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절기 부분에서 지금도 절기를 찾는 나라,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은 절기가 살아있는 나라는요, 나라의 단합된 일이라든지 국가 어떤 정체성을 어떤 OECD 국가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국민들 전체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절기를 이렇게 양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기를 양성화시키는 과정도 봐도 시대마다 이 절기가 변해요. 변질되어지는 절기는 인류 전체에다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받아들이기 다르다는 거지. 시대마다 달라지는 절기는 이걸 권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오랜 시대에 걸쳐서 절기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100년 단위로 절기가 지켜진 것이 있느냐, 어느 국가에 100년 단위로 지켜진 절기가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년, 20년은 못 가는 거예요. 어쨌든 10년 내외로 가장 긴 절기가 광복절 이후로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뒤부터 절기가 했는데, 그것이 당장 좀 이래 하더만은 나중에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절기가 지금 변하지 않는 절기로서 10년이 지켜진 나라가 있느냐 찾아봐야지. 또 100년이 지켜진 절기가 있느냐 찾아봐야지. 500년이 있던 절기가 있느냐 찾아봐야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버리면 어느 절기라도, 어느 나라의 어느 절기라도 100년 지나면 다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는 그런 거예요.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나라 중에서는요, 100년 이상 지켜진 절기가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절기를 지킨 나라가 있다. 그거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그 절기를 지켜야지. 온 인류가 지켜야지. 분명한 거 아니에요? 100년도 현재적으로 있는 나라 중에서는 100년도 못 지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켜진 절기가 있다.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 얼마.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40년은 안 되지, 30년. 내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1978년도인가
78년도 아니에요. 1975년도, 4년도, 요 사이에 내가 군대 간 게 1974년도니까.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그때는 내 군대 있을 때요. 군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하고 전쟁이 일었어요. 6.1 전쟁이라, 6.1 전쟁. 6.1 전쟁이 왜 6.1이냐, 왜 6.1이냐. 일주일이 7일인데, 왜 6.1 전쟁이냐는 거예요. 주일이 빠졌다는 거예요, 주일이. 자기들 말로 안식일이 빠진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 알려진 것은 뭐냐? 6.1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나라한테 이겼단 말이에요. 왜 6.1이냐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알려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나 했겠어요? 신경이나 썼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청년인데, 세계사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래,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계속 알려진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는 자기들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주변의 나라에서 안식일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자기들은 부득이 전쟁이 선포되면 안식일에도 총을 쏘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때 알려진 거예요. 6.1 전쟁하고 관계돼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 왜 6.1이냐? 그 7일에 가는 것은 7일 하루가 빠진 6일인데 7일에서 6일인데 그 7일에서 6일 빠진 하루가 안식일에 대한 것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부각되는 이야기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6일 안에 안식일이 있다 없다 이 내용이 아니고 6.1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7일이 일주일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랍 전쟁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총 안 쏘고 자기들은 당하기만 해가지고 이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1975년대 같으면은 1945년에서 해방된 걸 봐도 나라를 회복한 걸 봐도 불과 30년이에요. 30년. 30년에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를 갖고 자기들이 전쟁에도 총 안 쏘는 그런 어떤 절기가 있었나?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100년은 안 된단 말이야. 100년 안 되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안식일이 지켜진 것이 세계 사람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남아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졌잖아. 그럼. 수천 년간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절기를 가지고 있다. 7일. 그 나라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절기만 말고 또 절기가 없나? 다른 절기도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렸다는 거예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거의 나라가 한 1000년 있었고 2000년 있었고 했으면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켰구나 하는 그 연대가 1000년 있다 2000년 지켰다 이러니까 알죠. 근데 불과 1945년하고 30년 정도밖에 없었던 나라가 그 전쟁 속에서 절기를 전쟁 속에서 절기를 지킨다. 나는 경건하오니 환난 때 주께만 의지한다 하는 그 자세가 나옵니다. 바로 절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 그 지킨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유지했다면 온 인류가 지켜야 될 어떤 표본으로서 나올 수 있는 절기가 아니겠느냐. 없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국가가 그동안에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국가가 그 전에는 한 1500년 있었죠. 분명히 아브라함 이후로는 하나의 종족으로 국가 체제가 있었는데 그러고 사라진 나라가 더 긴 거, 기간이 더 긴데
그런데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국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서 안식일 절기 지키는 국가로 부각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전쟁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절기 저런 절기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전쟁 속에서도 절기 지킨다고 자가 죽으면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류사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온 인류가 절기를 하나 찾아서 온 인류가 평화로운 관계로 평화로운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은 안식일 지키는 절기를 이걸 고수해야지. 온 인류가 절기로 맞아들이잖아요. 너무 이야기하고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는 좀 전쟁을 해갖고 상대 국가한테는 좋지 그 안식일 절기 지켜갖고 나라 지키겠나 하지만은 나라가 다 안식일 지켜버리면 전쟁에 무슨 안식일에 사고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역사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런 거 이론이고 무슨 주의자가 되지만은 있는 역사를 갖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안 해본 어떤 경험 없는 이야기 아니고 단지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가 아니고 옛날에 분명히 있었던 한 실제 자체 사건 자체 국가의 흥망이 좌우하는 그런 어떤 판국에도 그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나라가 여전히 건재한데 안식일 절기 지켜야 되는 온 인류에게 이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건 이제부터는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으로. 이거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지키고 안 다니는 사람은 관계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봐봐 우리 대한민국은 안식일을 지키던 적어도 주일을 지키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래 허물어졌느냐 언제부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언제부터 절기에 대한 내용이 없었냐 바로 주 5일 근무하면서 6일 근무가 아니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없애는 이런 머리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주일 성수에 가장 완전한 상태라 할 정도로 주일 되면 교회로 막 몰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5일 근무 때문이에요. 주일에 나오는 것이 절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 5일 근무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빼 빠지게 일해봐야 뭐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실업자 막 생기고 돈은 막 많이 받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국가 근로 시간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위에 눈 맞추려고 절기라는 개념이 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니까 우리의 절기인데 우리의 어떤 지켜야 될 자리인데 그걸 막 무너뜨리고 손 놔버리니까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간다. 연결이 된다. 관계가 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적어도 일주일 하루 6일 중에 하루 6일 전쟁 6일 중에 하루는 모든 인간들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안식일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를 구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인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